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울산 지역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하락에 어리둥절한 울산. 하지만 예견된 일이었네요. 자,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울산에는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적정 물량의 반 정도밖에 안 돼. 그 전에도 물량이 적었어. 그 전에도 물량이 적었어. 그 다음에 23년에 물량이 일부 많긴 하지만 또 물량이 적어져. 우리는 문제 없어. 근데 보통 지방의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뭔가요?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면 어느 정도 도시는 아파트가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이에요. 서울이 40%, 45% 정도 아파트 비율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270만 호 정도 공급을 통해서 이거 수준을 확 끌어올린다. 그러면 60%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이로써 도시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도 이미 대구와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 도달했지 싶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 전에 충분히 공급들이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구가 보합으로 접어들고 막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때 울산 지역, 부산 지역 다 대구랑 같은 운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산 사람도 와서 저한테 욕하고 울산 사람도 저한테 와서 욕하고, 울산은 대구와 다르다.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 그때 더 잘 나갔던 수도권도 대구를 따라왔어요. 지금 울산, 부산도 빠르게 대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6월 13일자 자료, 6월 13일자 자료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지금부터 한 2달 전이네요. 울산 마이너스 0.02. 보합으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한 주가 흘러서 0.02. 대구는 엄청난 하락을 겪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울산은 대구와 다르다.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3. 이때 계단식으로 하락하던 시기였어요. 대구도 겪은 일이거든요. 오랜 동안 마이너스 0.01, 0.03대에 머무르다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현상 대구에서 겪었거든요. 울산 마이너스 0.02, 울산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10, 마이너스 0.11, 마이너스 0.17. 보통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울산도 갑자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울산만 이랬냐? 아닙니다. 울산에 조금 앞서가는 인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 살펴보면 근래 들어서 낙폭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서요. 오히려 바닷가에 있는 이 도시들이 하락을 늦게 시작했어요. 내륙에 있는 대구나 대전에 비해서 하락은 늦게 시작했지만 아주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 심지어는 대전, 대구를 인천이 더 앞서갔다. 더 낙폭 1위는 인천이 지금 1위에요. 그만큼 울산이나 부산도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길게 하락을 했느냐, 단기간에 뚝 떨어지느냐의 그 차이인데, 요 근래 분위기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분위기. 왜? 서울에서 수억씩 하락한다 거래가 쏟아져 나오니까요. 올 초까지 4월달 당첨자 발표하고 이 청약 기간, 이때까지만 해도 경쟁률 엄청났어요. 4월 중순까지 경쟁률 엄청났어요. 그 이후에 한번 또 살펴볼게요. 6월달, 5월달, 6월달, 6월달, 7월달 있었던 분양했던 실적들. 저 지역은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지역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청약 경쟁률 미에 터지거든요. 그 추세 흐름만 봅니다. 4월달에 4월 중순만 해도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얼마쯤 될까요? 10대 1은 안 돼 보이고 한 9대 1 정도는 되어 보이네요. 이 정도면 엄청난 경쟁률. 근데 이 9대1이라는 경쟁률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게, 대구에서 경쟁률 30대1, 50대1 이렇게 갔던 것들도 지금 마피 거래가 일어나요. 울산 분들도 과거에 시련을 겪던 그 시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많이 붙어있던 프리미엄이 갑자기 쭉 빠지고 주변의 가격들도 같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래 부동산을 갓 입문하신 분이라면은 그때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절도 안 겪은 지역이 없어요. 자, 역순으로 올라가서 6월달, 7월달 이후에 갑자기 청약 경쟁률이 평균 0.5대 1밖에 안 돼? 뭐야? 600가구 모집에 90가구밖에 안 돼? 이 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 그란데였어요. 자, 그 다음 최근에 했던 울산 덕화역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660가구 모집에 80가구가 지원했다. 이 미달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울산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하나 봐요. 아마 이 중앙지에서도 나오는데 규제지역 뭐 해제나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올 때 울산이 거기에 꼽사리 끼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울산 분위기 안 좋다. 금방 하락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울산 뭐 규제지역 해제되는 거 우선 순위에는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 듯해요. 근데 대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를 안 보셨다면 대구를 보세요. 대구의 거래량이 한 750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한 900건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이 거래량이 폭발하고 과거의 부산처럼 엄청난 거래가 이뤄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거래량 증가율이 20% 정도 수준에 머무르더라. 그 딱히 규제 지역 해제한다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이번에 또 27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이 아마 규제는 해제해 줄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역만 규제를 해줘야지 그 전국에서 모여들고 효과가 있지 여러 지역을 다 해제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간 브리핑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순환매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살펴보시면은 울산 지역 하락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마이너스 0.17까지 생각보다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커졌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대구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왔다면 울산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해양 도시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 내륙이 원래 더 빨리 뜨거워지고 식고 이런 거 아닌가요? 물과 모래 실험 이런 거 해보면은 모래가 더 빨리 데워지고 더 빨리 식고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고 근데 뭔가 좀 반대되는 듯한 느낌? 과학 시간에 우리가 잘못 배웠나요? 자, 전세 가격 지수도 보시면은 아직까지 울산의 전세 지수 요 보시면은 전세 가격 지수가 매매 가격 지수보다 늦게 빠진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가 지금은 마이너스 0.14 울산 마이너스 0.14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17 이렇잖아요. 매매는 0.17 마이너스 0.17 전세는 마이너스 0.14 그럼 하락이 가속화되는 시기는 전세 지수가 더 많이 빠지는 시기 매매 가격 지수보다 전세 가격 지수가 더 많이 빠지면 이 둘 다 더 탄력을 받습니다. 더 탄력을 받아서 같이 더 급속도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매수의 지수는 매수세는 거의 0에 가깝다. 그나마 울산 지역이 지금 전주가 24.8이고 이번 주가 한 27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광역시 중에서는 매수의 지수는 탑이에요. 근데 이거 40 이하는 이미 다 같이 폭망의 단계다. 이때는 거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을 때입니다. 공통적으로 숫자가 뭐 20 이상이니 30, 20 이하니 이런 의미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40 이하면 40 미만 40 미만은 그냥 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우리 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근래 들어서 좀 감소세를 보이다가 살짝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별 안 늘었는데 하지만 연초 대비 물량은 20%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타 광역시는 뭐 40%, 50% 막 이렇게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20%의 물량 증가도 적은 곳은 아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라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물량은 어떠냐? 연초에 2,000건 정도 되는 물량 수준에서 2,600건, 2,680, 거의 한 30% 정도 물량이 늘어났어요. 좀 제조업이 좀 우대받는 그런 나라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 자, 여기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월세 물량 연초에 620건 수준에서 1,000건 수준으로 야, 이거 외지인에서 뭐 배 만들러 들어온다, 뭐 자동차 만들러 들어온다, 말들은 많았지만,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뭐 월세 물량이 이만큼 남아돈다? 그럼 아파트의 월세 물량만 이만큼이지, 원룸이나 뭐 다세대나 다른 곳들까지 하면은 생각보다 물량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뭐 원룸이나 다세대의 대체제로 이 아파트가 선호를 받으면서 얘들은 채워지고 나머지는 뭐 다시 비어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같이 늘어나는 시기, 이거 연초 대비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한 60%? 거의 60% 정도 월세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연초 2,560건 수준에서 3,600건 수준으로 약 1,000건 정도 비율로 따지면 임대 물량의 증가량은 거의 40% 정도
네, 40% 많이 증가했는 거예요. 증가 안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점핑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는 돈보.co.kr 또는 아파트2.me 요 두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래량 흐름 같은 것들, 거래 대금 흐름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 7월달 거래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연중 최저의 거래량 8월의 거래량도 크게 살아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가장 최근 날짜부터 살펴봅니다. 직거래였네요. 구형 2차 웅밀인 한 10% 고점 대비 하락한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는 거의 맞닿아 있는 형국, 두산 위브 3억 6,200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 요거는 별로 뭐 이 정도면 보합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억 1,000까지 갔던 것이 3억 9,700. 이 정도도 보합 수준. 크게 떨어지지 않네. 근데 가격 싼 아파트 울산 지역에 저 봤어요. 이 단톡방에 누가 들어가서 보자 그래서 봤어요. 야, 울산 지역 공략하러 가자. 1억 미만 지방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 뭐 크게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재산세, 취득세네요. 취득세에 크게 영향 안 받는 곳. 야, 우리 거기 공격하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톡방 가서 잠깐 구경했어요.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엘리네트 1차 6억 3,500까지 갔던 것이 9,500만원, 거의 1억 정도 하락했는데요. 한 15% 정도 하락. 그 다음에 보합 수준의 거래. 그 다음에 울산 온양 서희스타일스 최근 일주일간 자료만 모았습니다. 보합 정도의 수준 혹은 한 15%, 15 요 마이너스 0.17% 요 정도 나타나면요 20% 간혹가다 30% 하락 거래도 나타납니다. 울산 신정 푸르지오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 울산 강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0% 정도 하락. 울산 신천 엠코타운 10% 정도 하락. 뭐 요 정도 보합 정도 수준은 건너뛰고 호반 베로디움 10% 정도. 울산 온양 서희 스타일스 한 2, 3% 정도 하락. 이 정도면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닌데 마이너스 0.17? 좀 과한데? 요 정도 하락 퍼센트가 나타나면요 마이너스 0.9나 요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게 10%, 15% 하락 비중이 높은 모습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낙폭이 좀 많이 나타난다. 제가 밑에 가격 하단 부분은 안 보여드리고 높은 가격이 어느 정도 전체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상단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가격 낮은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고 있나요? 나중에 가격 낮은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한 세상 강변 고점 대비 한 10% 조금 더 떨어졌고요. 호반 베르디움 10%, 화봉 휴먼시아 한 15%, 달천 아이파크 2차 10% 정도, 성경 2차 이 정도는 보합 정도 수준. 야, 10에서 15%인데 정말 낙폭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낙폭 크지 않은 거 제외하고요. 마제스타워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1억 5,500. 대형 평형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큰 낙폭으로 보여집니다. 20% 이상 이렇게. 조금 낙폭이 커 보이지만 요런 하락률 나타나는데 국평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대형 평형에서 대형 평형 가격이 6억 3천이면 많이 높았던 거 아니었던 거 치면은 뭐 나름 일면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10% 정도 하락 나타나고요. 10에서 15% 하락이 울산은 지금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 건당 거래 대금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분위기. 여기 크로스되는 현상들 있죠. 작년 빨간 선과 지금의 갈색살이 크로스돼서 나타났다. 작년보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가격대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뭐 600건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정말 분위기 안 좋았던 그런 시절 떠오르시죠. 근데 지금 수준은 이때보다 더 떨어지는 거래량 아마 경험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공포도 아니었다. 정말 이 좋은 시절은 정말 반짝이었고 다시 저런 시절이 올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74% 수준까지. 적을 때는 51%. 분위기 한창 좋을 때는 3억 미만 물건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였겠지만 그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더라. 6억 이상 거래량은 자치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이게 시장을 선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살아나지 않는다. 거래 비중 흐름 보이시죠? 뚝 떨어졌어요. 전체 거래량 중에서 한 2%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면 비싼 물건 안 산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있고요. 자, 그나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직거래의 비율이 좀 높다. 직거래 아는 사람 통해서 파는 것, 제가 그 장단점 이야기는 부산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고요.
울산 GLCT 자이 1단지 고점 대비 1.7억 하락. 대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대구도 거의 프리미엄이 쪽쪽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번영료 센트리지. 요거 오늘 제목으로 나중에 한번 달아볼게요.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6,922만원. 굉장한 낙폭이에요. 12층과 1층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좀 놀라운 정도. 어쨌든 분양권 가격은 또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신규 거래 나왔는 것 하나 보이긴 하고 전반적으로 가격은 많이 빠진다. 그럼 주변 가격이나 모든 걸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6월 이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가을장 이후에 거래량이 살아날지 아닐지는 지금 좀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요. 제가 억 단위로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그 대충 시장 분위기가 파악이 되실 건데 아이고, 많이 빠지지는 않는 듯한 느낌. 일주일간 가격 상단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2억 빠진 것도 있고, 그래도 뭐 1억까지는 안 빠졌지만 한 5천, 6천, 7천 요 정도 빠지는 거래량이 많이 좀 눈에 띄네요. 절반 정도는 한 억 단위로 빠진다. 전세 가격 자체가 상단 부분임에도 막 7억, 8억 이렇게 나오는 거 완전 고가의 전세는 없고 3억대의 전세가 거의 주류를 이루는 듯한 그런 느낌. 물론 가격 하단 부분도 보시면 되겠지만 과거보다는 전세가가 많이 빠지긴 빠지네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는 느낌. 생각보다 울산의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3억대에 거의 안착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그래도 6억까지 누가 6억의 전세에 들어갔을까요? 그 영향으로 낙폭이 커 보이긴 하지만 최근 거래되는 가격은 울산의 새 아파트들도 한 4억 정도 수준? 네. 나머지도 3억 정도 거래가 제법 보이는데 생각보다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점 커져요. 낙폭이 전세 보증금이 더 줄어들더라도 임대인의 수익률은 똑같을 거예요. 금리 2.5%일 때 돈 4억 받아 놓으나 금리 5%일 때 2억 받으나 이게 수익률은 똑같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부담스럽긴 해요.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덜 떨어져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이득. 근데 임대인들이 이 돈 받아서 여유롭게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 봐도 그런 분은 좀 있기는 있어요. 좀 드물어요.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완전 외통수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잔석이 크게 떨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요 시점이 7월 8일 요 시점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으로 보이네요. 2021년의 전세와 크로스되는 차트상 크로스되는 시점. 시간이 더 지나면 2020년의 성과도 크로스할 수 있겠다. 2020년의 전세가보다 더 짜질 수도 있겠다. 전세 거래량 근래 들어서 지금 좀 많이 위축되는 분위기.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70% 정도 수준이면 일반적인 광역시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아마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확실히 줄어드는 거 차트로 나타나네요. 월세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 근래 들어서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 평균 월대 가격은 올라간다. 요거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보증금은 크게 올랐는 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이 6월 들어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연초 대비로 보면은 연초 대비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올 초만 해도 1,500건까지 거래되던 것이 1,0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데 임대 매물 연초 대비 40% 정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더 조정을 받을 것이고 임대인은 좀 어려워진다. 임차인 중에서도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줘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부터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22년부터 벌써부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울산이라면 23년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에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은 대구와 다르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울산은 인천과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